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표 교수의 섭외 완료. 오늘은 정말 소중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셔서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어를 공부하고 있는 엘리트 여성이신데요. 자, 오늘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단과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로를 잘 아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섭외한 우리 고은성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탈북해온 고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살았고요. 저희 고향은 바닷가를 낀 정말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한경남도 단천 바닷가에 네. 있는 곳에서 자라셨군요.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볍게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언어가 제일 그 잘 바뀌지 않는 것인데 한국에 네. 와서 북한 말을 썼을 때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어려웠던 게 네, 언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한민족이라고 할 때는 언어가 민족의 징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면 기본적인 소통은 되는데 네, 네. 이게 억양 때문에 정말 당황하거나 웃기던 일들이 음, 가끔씩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가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음, "어디에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하면 네. 참 막 당황해지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하면 음. "외국인이세요?" 이럴 네.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아하. 귀뿌리가 막 빨개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그 느낌은 뭐 좀 어떠셨어요? 그냥 '예상했다.' 아니면 좀 '언짢다.' 어떤 느낌이세요? 예상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그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 정면에서 듣는다는 게 네. 정말 좀 뭐라고 할까? 이질감이라든가. 네네. 사실은 저희들이 말 그 50년 동안 살았던 말을 네. 고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북한 사투리도 그냥 하나의 사투리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꼭 "고향이 어디세요?" 뭐 "중국에서 오셨나요?" 네. 이럴 때면 예. 와, 좀 당황할 때가 진짜 많죠. 아 그러셨겠네요. 네. 네. 강원도쯤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사실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고, 네. 강원도 맛씨가 좀 북한말하고 좀 비슷한 데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저희들이 좀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고민하게 아 되더라고요. 네네. 과연 우리가 음. '북한 사람인가? 네. 한국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에 관한 것도 고민을 해 보다가 네네. 아 당당하게 "북한 사람이다."고 오. 말할 때도 있어요. 아 좋네요. 그런 좀 상황에 따라서. 아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일부러 먼저 밝힐 네. 필요는 없다라고 일부러는 좀 밝히게 안 되더라고요. 경험하셨군요. 네. 네. 언어도 그렇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여러 가지 네. 많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은 북한하고 좀 달라서 좀 네. 새로웠다. 뭐 이런 게 또 있으신가요? 정말 음. 새로운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도 새롭게 저한테 인지된 것은, 저도 애를 가진 엄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 오니까 아동 학대, 어. 청소년 학대 어. 이런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가 있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제가 딸하고 트러블이 생긴 일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사실 북한에서 자녀라고 할 때는 그 부모의 통제 속에 있고,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뭐 체벌을 주는 거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라는 것이 있고, 네네. 그것이 그 법적이고 사회적인 인식과 보호제 그렇군요. 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네.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 문제 의식도 생기더라고요. 네네. 음. 정말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까?' 음. 과연 사회주의 정체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네. 이것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해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 한국에서도 뭐 한 1-20년 전에는 네. 북한처럼 체벌도 있고 아 부모의 어떤 친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져서 사실 저희들도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와서 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인상 그런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들한테 진짜 남한 사람들은 네. 멋지게 생기고 키도 진짜 그 북한 음. 사람하고 달리 키도 크고 네. 나이를 대성할 수 없게 이쁘고 또 음. 매너도 좋고 저희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네네. 진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진짜 그런 분들도 현재도 많고요. 네네. 근데 가끔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음.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가까이서 대하고 음. 대화를 하다 보면 음음. 그런 분들도 저희들에게 음. 관심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좀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도 네. 좀 개방적인 자세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대학원에서 20대 친구들하고 음. 또 30대 친구들하고 네. 대화 보면 네. 그런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느낌이 좀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나처럼 네 네. 서로 소통을 하면서 네. 재미나게 대화도 하고 그러게 수업도 말입니다. 받고 있죠. 네네. 여러 가지 북한에서 배운 것과 남한에 배운 게 좀 다르다라고 느낀 것 뭐 그런 게 또 있었나요? 그런 거는 많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와서 북한과 한국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는 네. 온 첫날부터 느꼈어요. 음. 저희들이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조사를 받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 그 서울 방문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전쟁 기념관에 가서 보면 전쟁의 역사가 북한에서 봤을 때 전쟁 역사하고 음. 한국이 서술하는 전쟁 역사가 다르다는 것도 많이 다르죠. 느끼고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북한에서 받았던 대한민국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가 음. 그런 교육이 많이 상반되는 걸 느꼈어요. 아 네. 제가 그 수학교 다녔을 때는 음. 1977 네. 년도였거든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네네. 그때 수학교 1 학년 교과서에 내 동생이라는 동료가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저희들 2018년 탈북할 때 네. 그때 저희 딸의 교과서에도 네. 그다음에 저희 딸은 그때 중학교였으니까 네. 그때 수학교 1 학년까지도 그대로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읊어 그 볼까요? 내용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게 아마 한 5개 연 정도 되는데 제가 2 개만 읊어 볼게요. 네네. 지금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음.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가시오. 음. 무엇을 실었느냐 물어봤더니 미제 승냥이 때문에 배고파서 굶주리는 남조선 동무들에게 어. 옷이며 쌀이며 쉬러 간대요. 오. 너무나 웃기는 그러면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네. 제가 77 년도 제가 그럴 때는 '아 음.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북한 사람들 소학교 애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음. 한국 드라마도 음. 좀 멀리 볼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세상이 지금 음. 이런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교육은 네. 좀 이렇게 선전하고 체제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주고 그 남한의 부정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줘요.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보면 주로 도덕이나 음. 윤리 음. 그리고 이렇게 지리 시간에 남한에 대해서 많이 네. 서술을 하는데요. 네. 좀 웃기는 게 음. 애들이 수학 교과서에 문제풀이가 예.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등장을 해요. 오. 실례대로 애들이 가감승제법을 할 예. 때 실례대로 무슨 서리는 미제 승냥이들을 반대해서 음. 비라를 음. 여기 몇 장 붙이고 저기를 몇 장 붙였는데 다 합하면 몇 장이 되냐. 아직도 그렇게 아직도 표현하는군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을 북한은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러죠. 네. 그냥 어찌 보면 눈 감고 음. 아웅거린다는 네. 북한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음. 그냥 정부는 정부대로 네. 교육은 그렇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눈 가리고 아웅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나요? 네. 그렇구나. 음. 그렇군요. 그래서 네. 북한은 아직도 체제 우월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것이군요. 네. 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북한 주민들 중에서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랄까요? 그게 한 절반 이상은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좀 많이 이해하는 이런 음. 지역적 계층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군요. 말하자면 도시하고 농촌 간이 좀 차이가 있고 네네. 또 이렇게 계층별로 이제 네. 좀 젊은 뭐 장마당 세대 네. 그런 거 아니면 좀
보수적인 그런 음. 시대들이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네네. 전반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많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 알고 있다기보다는 기회가 없어서 좀 기회가. 어려운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정부의 통제가 심하고 또 음.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알 수 음. 있는 기회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네.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음.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하고 네. 보시면 됩니다. 50% 넘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좀 10%보다는 좀 한 30-40%. 3-40%.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그게 비중이라고 대단하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더 기회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네. 네, 교수님께서 혹시 북한 예. 사람들 많이 만나 보셨는지 네. 그때 북한 사람들의 억양, 네. 사투리를 보시면 네. 혹시 좀 네. 재밌다거나 네.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그런 네.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억양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약간 '시골스럽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네. 물론 저도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표준말에 가깝지 않으니까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내용은 글쎄요. 그 언어의 그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가끔 퀴즈도 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언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있거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 언어 같은 음. 경우는 네. 북한 체제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적이나 음. 그런 사회적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음. 언어를 말고는 다 그렇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 한국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억양 때문에 웃기는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서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음. 경상도 분들이 사투리를 쓰면 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아, 우리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보고 음. 놀랄 때가 있는 것처럼 한국 분들도 음. 저희 북한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이런 심정이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억양을 고치려고 좀 노력은 해 봤는데 음.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거기에서 그리고 한 가지 좀 네네. 더 궁금한 게 네네네. 교수님께서 그 남북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 네네. 언어 차이하고 문화 차이를 놓고 볼 때 네. 좀 어느 쪽이 더 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통합이 좀 더 맞아요. 빠를 것 같다고 음.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문제는 네.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북한 보훈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보면 그래 용어 자체가 달라서 네. 같이 남북의 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데 이제 북한도 남한에 대한 언어, 그러니까 전문 분야별 언어에 대해서 전문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네. 놀라운 것은 제가 북한 보훈법이 한 10여 년, 20년 정도 지나면서 남한의 보훈법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남한 범을 많이 네. 연구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고향에 있을 때 저희들은 네. 인체보험이라는 건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인체보험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는 별로 뭐 음. 권한의식이 뭐 네. 월급이란 게 없었으니까 네네네. 다른 못 받지만 네. 시군마다 이렇게 국제보험 회사는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음. 저 국제보험이라는 게 뭔지 음. 보험의 개념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지금은 그래도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네. 좀 세계화된 건 문화도 좀 음. 발전되고 음. 법도 많이 개정되면서 네. 한국 문화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네네.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어 서로 교류가 되면서 네. 서로가 이렇게 다른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 맥락 중에, 그러니까 네. 이제 언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보니까 언어 문제는 그 맥락 속에서 쉽게 극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우리가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약간 표로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나면
언어 문제로 생길 일은 거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통합이 되면 네. 결국 남한보험하고 북한보험을 네. 서로 이렇게 좋게 발전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화 부분은 좀 언어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문화 같은 음. 경우는 차츰 좀 이해도 되고 네. 교류가 되면 네. 점차적으로 네. 좀 통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 가정 경제라든지 사회생활에서의 그 문화, 조직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태도가 우리 남한보다는 좀 더 집단주의에 좀 가깝게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은 굉장히 많이 개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좀 더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우선 아니면 조직 우선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제가 북한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게 공식 담론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단주의, 국가 우선, 음. 당가 수령 우선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네네. 근데 북한도 네. 지금 권한 행군 들어서면서 예. 자본주의 경제도 체험도 해 봤고 음. 시장의 독도 봤잖아요. 음. 그러면서 차츰차츰 사람들이 의식이 좀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사회주의 사회이고 또 북한이 시스템상 놓고 볼 때 음. 집단주의나 그런 당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런 것을 배제하고 살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병행되면서 가는 것이요. 지금 네. 과도기라고 볼 네. 수 있죠. 가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이 저는 문헌을 통해서 네. 북한을 이해하니까 네. 아직도 이렇게 좀 조직 위주, 집단 위주가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사시다 오셨던 분은 꼭 그렇지만은 네. 그게 그렇지만 않죠. 병행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사례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처럼 집단주의, 당가 수령, 저국을 위해서만 산다면 네. 탈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어떤 영화, 그 북한에서 탈북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근데 인터뷰 이렇게 딱 들어가면 굉장히 정해진 역할, 우리 지도자님의 그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부터 딱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는 분이 할머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에 익숙해져 있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걱정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남북한 서로 이렇게 미리온 통일이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나눌 때도 뭐라고 그럴까? 감시, 통제 이런 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북한에 있을 때는 음,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죠. 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모든 발언이 다 통제하에 있고 그러게요. 네. 특히 외국 사람들 만나거나 네, 대화를 나누는 거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게요.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저희도 그 일본에서 친척들이 와도 항상 보이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음. 자연스럽게 대화를 못 나눴던 그러게요. 경험도 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을 할 때는 네. 절대로 자율적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게요. 하지만 여기는 자유주의 음, 대한민국이잖아요. 음, 이런 데서는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소통했다는 게 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기 오셔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습관을 버리고 지금은 마음을 담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네. 그런 상황이시군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네. 어찌 보면 저희들은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라는 그런 항상 그런 생각이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네. 좀 조심하는 부분도 네. 있고 네네.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 분들이 매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상대한테 상처를 주거나 오. 이런 걸 행동을 안 하잖아요. 네네. 엄청 배려가 많고 예의가 많은 분들이라 네. 이런 분들 앞에서 좀 본인이 좀 자제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사람이 그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마음을 좀 담아야 되고 또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당신이 이런 부분이 참 좋다 그럴 때는 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삶이 좀 더 응어리진 것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좀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앞으로 좀 음. 아마 그런 데 적응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네. 뭐 별로 특별히 힘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다행이네요. 보니까 남들 네. 앞에서 네네. 힘들다 물론 도움을 받을 때는 음. 도움을 무함없이 청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 친구들이나 음. 이런 지인분들한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고 네네. 이럴 때는 많이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음.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데 네. 이제 우리가 만나서 같이 생활하고 하다 보면 또 쉽게 좀 적응이 되어 가고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개인적으로 또 다른 뭐 생각을 해 보신 게 좀 있으십니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아까도 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우리가 한국에 오면 네. 좀 이렇게 이질감을 많이 느낀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네. 이 남북 간의 이질감이 그 원인이 네. 어디에 있다고 혹시 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부분과 네.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 차원의 문제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까 경상도 사투리 나오는 것처럼 네. 그냥 반갑게 이것도 한경도 사투리 아주 재밌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서로 얘기도 쉽게 할 네.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도 교수를 하기 전에 회사 생활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우리 회사에 이북 분이 와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북 출신에서 오신 분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저도 약간 망설였어요. 네, 고백을 왜요? 하고. 네, 왜냐하면 네. 이분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분이 우리 회사의 대표로서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아. 아직도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외국분을 만나서 채용 여부를 약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합격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면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약 15년 전입니다. 그렇게 약간의 그런 우려랄까? 뭐 선입견이나 아니면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해도 예. 하시고 용서도 해 주셔야 되는 저도 회사 네. 생활을 해 봤잖아요. 네. 예. 저도 회사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좀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네. 저희 상사분께서 음. 승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저로서는 지금 자신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어허. 나로서는 스펙도 되고 네. 우리 직원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제일 적임자 같은데 음. 우리 팀장님께서는 네. 왜 대답이 없으실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고민을 해 보니까 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하.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음.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은 네.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만 된다 말씀해 주셨지만 가끔 이렇게 이국에서 오신 분들 말씀 듣다 보면 그냥 가슴에 콱 어떤 상처가 되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을 삼켰던 그런 기억들이 다 저도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랬어요. 그죠? 네. 저도 네. 사실 음. 그때 내가 저 일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나는 음음음. 자신 있는데 음. 했는데 제가 좀 회사나 상사들이 인정을 못 네.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할 결심을 했어요. 그렇군요. 내가 아직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네. 많이 부족하구나. 아하. 나로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음. 객관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음.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인정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음. 지금도 공부하는 것이 후회되진 않습니다. 어우 그렇군요. 그럼 네. 지금 대학원까지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직업적인 거, 이런 것을, 어, 어,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음, 고민이 그러게요.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50대 초반에 와서 음, 이렇게 이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게 음, 친구들 말마다나 음, "네가 너 머리가 돌지 않았어?" 뭐 음, 이런 질문도 가끔 받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정말 좀 좋은 대학에 가고 음, 싶어도 음,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너는 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라. 너는 저 대학에 가라. 네. 너는 저 대학에 갈 수 없다." 이런 네. 좀 성분적 차별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기회의 땅이고 네. 내가 준비가 되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내가 음, 나만을 위한 투자를 하자. 음, 그리고 내가 이것이 앞으로 직업하고 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래도 준비가 되면 언젠가는 음. 기회가 차려질 것 같고, 네. 또 통일이 되면 네. 내가 한국에서든지 북한에서든지 네. 그 통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아,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그 있습니다. 역할은 정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다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또 회사라든지 다른 네. 조직에 어플라이 한다면, 지원한다면 어떻게 본인을 오히려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도 음. 고민을 해 봤어요. 네네. 솔직히 지금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청년들이 그 취업에 관한 거는 많은 지원이 네. 되지만 네. 저희들 같은 특수한 사례를 놓고 네.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는 사실은 적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민간업체나 사든 법인 그리고 음. 정부적 차원에서 그렇죠. 북한을 위한 이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만의 또 어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장점이 있어요. 네네. 저는 50대 넘어서 북한에서 10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고 또 음. 한국에 와서도 또 그만한 곳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20대들이 겪지 못했던, 아. 20대 그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그 네. 부분에 대한 네. 그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나이도 네. 하나의 장점으로, 장점이 네, 있다. 스펙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네.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국에 이미 충분히 적응도 되고 네. 그죠? 네. 그렇군요. 이제 제가 회사에서는 나왔지만 다시 회사에 있다면 저도 합격 아, 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말고 회사에 나가시면 네. 저를 꼭 아, 그래요? 네. 찾아주시고, 저도 나가게 네, 된다면 네. 저를 꼭 찾아주십시오. 예.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인연인데요. 네. 지금 그러면 학교에 이제 좀 늦은 나이지만 네. 만학도잖아요. 네, 완전 네. 만학도죠. 거의 네. 뭐 딸보다 뭐 비슷한 나이에 네.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데 좀 즐거운 얘기 좀 해주시죠. 학교에 뭐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서류를 넣을 때까지는 음. 자신 있게 '아 나도 공부를 해야지.' 음. 대한민국은 평생을 공부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80대 되신 어르신이 영어 공부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음. 넣긴 넣었었는데 음. 정작 그 개학이 다가오니까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겠어요. 제가 저희 자식 애도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저희 자식들 같은 애들, 그리고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음. 정말 스펙이 단단한 애들이 오는데 그렇죠. 제가 정말 이 네. 친구들하고 같이 네. 병행을 할 수 네. 있는지 네. 많은 고민을 안고 가면서 네. 정말 많은 그 멘토도 해 봤어요. 음. 어떤 분들은 저희 나이 때, 정말 우리 어느 한국 분은 저희 나이 때 음. 그 하버드 대학을 딸과 함께 다닌다는 사례도 있고, 그렇군요. 또 저희 그 탈북민 친구들 중에도 음. 그 58세에 와서 대학원도 다니고 음. 정말 성공적인 사례도 있어요. 네네. 물론 저희 탈북민들이 탈북 자체가 성공적인 사례겠지만 음. 정말 저보다 더 훨씬 나이가 들어서 네. 한국에 와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도 네. 저에게 용기, 아. 이제처럼 대단하다, 네. 용기를 줘서 그래요? 정말 학교 생활을 재미나게도 했었고, 음. 물론 수업을 치고 나면 음. 헤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 각자 자기 또 공부하는 사람들, 또 그렇죠. 수업을 치는 사람들, 네. 정말 대화할 사이가 별로 없지만도 아하. 그래도 음. 또 여가 시간을 다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음. 이 젊은 친구들하고 정말 재미가 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 MZ 세대들은 네. 저들만이 그 줄임말도 쓰고 그렇죠, 그렇죠. 문화적인 다양한 적분을 볼 네. 때 네. 좀 세대별 차이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때는 젊은 친구들한테서 많이 배우는 기회가 있어요. 음. 그렇네요. 그래서 음. 생각보다는 대학원 생활을 음. 힘든 부분도 많지만 음. 재미나게 하고 있고,
있고 또 음, 힘들 때는 젊은 친구들한테서 음. 도움도 많이 받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네, 네. 아우, 재밌게 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 굉장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자기 성장을 위한 것이고요. 또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인데 제가 늘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뵙다 보면 네. 정말 이분들은 보통 남한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의지도 강하고 추진력도 좋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 네. 우리 탈북민들 네. 속에도 정말 한국 분들 네. 못지않게 정말 스펙도 좋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맞아요. 정말 잘 나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네. 정말 대단하다. 음. 정말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어 기회도 없어서 네. 빛을 발휘 못했던 분들이 네. 중국의 이런 기회의 땅, 자유의 땅에 와서 네. 자기의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그러게요. 그 모든 성과들을 내는 거 보고 음. 정말 대단하다는 정말 감탄밖에 안 나와요. 네. 정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음. 우리나라도 정말 통일이 되면 네네. 네, 정말 한국, 남한, 네. 남한 분들하고 북한 분들 이 IQ가 네네. 북한 분들하고 뒤떨어지진 않아요. 그럼요. 이분들에게 음. 교육의 기회를 음. 제공하고 음. 기술의 기회를 제공하면 네. 정말 북한 분들도 얼마든지 한국 분들과 네. 똑같은 레벨의 기술 성과를 공부를 낼 수 있을 성과를 낼 것이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의지가 데 굉장히 네. 강하니까요. 그렇죠. 그 네. 의지는 음. 정말 음. 한국 분들이 음. 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 말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남북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면 결국 인적 자원이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인데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또 스마트하고 집중력도 좋고 그렇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음. 그거는 진짜 우리 그 한민족, 네. 우리 네. 한국이라는 이 하나의 민족이 정말 네. 그 자랑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저도 그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그런 그 한국의 사업가 분들과도 말씀 나눠보니까요. 네. 거기 오셔서 일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성과도 잘 내고 어떤 그 제조 물품 이런 거에 대한 그 불량률 이런 것도 어느 지역보다 낮고 품질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 네. 그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탈북민하고 달리 또 우리 한국의 좀 좋은 여자 대학 중에는 사실 최고죠. 아주 좋은 대학에서 또 뛰어난 학생들과 같이 그 부부 관계를 이루면서 공부를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안목이 다른 어떤 분들보다 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거시적으로 남북 관계. 네. 사실은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가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지금 뭐 최근에 뭐 정권도 우리 남한에서는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근데 북한은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에 이제 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예. 북한의 그 통일 정책이나 네. 대남 전략도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2023년도 12월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 두 개의 국가론을 내놓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진짜 저도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음. '아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네. 근데 북한의 역사를 네. 돌이켜 보면 네. 이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아, 보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북한도 음. 지금 국제 관계를 많이 다양하게 가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북한이 변화 발전을 위해서 네네.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는 적대 국가다 어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음. 계시겠지만 음. 앞으로는 음. 그래도 음. 한민족이라는 걸 네. 다시 정상적인 단계로 돌아오지 않을까. 아, 네. 그래도 빛으로는 석이지 못한다는 말이 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어찌 보면 우리 그 MZ 세대들이나 음. 한국의 주민들도 꼭 통일이 돼야 될까? 네. 두 개 국가로 살면 안 될까? 네네. 이러긴 네. 하겠지만 네네. 저는 통일이 되는 것이 좀 정상적인 길이 음. 아닐까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혈연 관계고 본인의 역사고
집안의 문화고 다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남한이 약간 서운하게 한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어쩌면 약간 벼랑 끝 전술 자주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정권이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남북한의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저절로 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지난 시기 북한이 어려울 때도 국제적인 문제도 많잖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북로 관계가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네. 정말 지난 시기 북한이 어려웠을 때 가장 많이 먼저 있었던 나라는 네. 그래도 한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북한도 지금은 북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한 영토를 살고 있고 한민족인 대한민국을 외면할 수 없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우리 정부 자체도 네. 북한을 버리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북한은 함께 안고 가야 될 네. 한 나라 한민족인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남한의 어떤 기술과 새로운 경영 방식, 자본력, 그리고 북한의 정말 양질의 노동력, 자원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양쪽에 다 이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서로 맞장구를 쳐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 섭외 완료에 섭외되신 우리 선생님께서 고은성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런 데 섭외를 되다 보니까 네, 우리 북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네, 달려진 것이 네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북한을 이 방송을 바라보시는 네네, 북한 주민들이나 한국 분들에게 네네,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정말 한 혈연적 관계다. 네네, 네, 통일은 외면할 수 없는 꼭 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음. 너무 좀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탈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통일을 많이 원하시나요? 당연하죠. 네. 북한의 고향이 자기가 자랐던 살고 있었던 고향이었고 음, 또 지금도 거기에 가족들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음. 저도 또 북한에 있었을 때는 음. 한국에 또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음. 북한에 있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 통일을 너무나 기원했어요. 그렇군요. 또 한국에 오다 보니까 음. 우리 탈북민들은 또 북한에 또 모두 가족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전쟁 때 실향민으로 오셨던 분들 다 음. 북한이 고향이셨고 맞아요, 그러니 맞아요. 우리는 통일은 피할 수 없는 맞습니다. 네, 필연적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이 자료에 의하면 약 1,0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많아요. 많은 네. 분들의 그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면서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우리 고은성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원표 교수의 섭외 완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슴에 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0여 년 전에 탈북민을 만나서 충분히 가슴으로 안아주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또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